안녕하십니까, 박서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2차 병원 소속이면서도 50년 역사의 우리 내음비 장려병 학회 같은 이런 큰 학회 이사를 맡게 된 것은 인사를 잘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비결은 인사다. 비결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온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홍익병원 김지훈 과장님이 이 자리에 쓰셔야 되는데 여러 좀 이제 고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제 대타 개념으로 현재는 개원이 입장이지만 바로 작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내음비학을 규정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전혀 아카데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우리 후배님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팁, 여러 고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입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고요. 저는 이제 학생 때 85학번입니다. 그래서 군사정권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사회의 이 병태를 고쳐야겠다는 것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절만이 할 수 있는 철없는, 그래서 학생 운동에 상당히 매진을 하면서 공부는 약간 이제 뒤순이었죠. 근데 막상 이제 국가고시를 볼 때가 되니까 내가 의사가 되는데 이게 의사가 되려면은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람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취약한 걸 봤더니 학문의 가장 본질인 내과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과가 한 3대1 정도의 경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때 시위하느라 교수님들한테 찍히고 해서 학교 병원에 또 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내과 수련을 할 수 있는 데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2차 병원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또 4년제였죠. 그래서 4년 수련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때 진로를 제가 먼저 결정하지는 않았고, 저는 사실 줏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 길이 열리고 또 그 다음 길이 열리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단 의무적으로 3년간 가야 되기 때문에 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수련받은 병원이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이 이제 들어갔어요. 원래는 1내과, 2내과, 3내과, 4내과, 5내과 대부분의 2차 병원이 그런 식으로 작은 규모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 구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과를 나누면서 시스템을 바꾸고 그 사이 이제 TO가 생기는 거죠. 스텝 TO가. 그래서 너 지금 스텝으로 뽑을 테니까, 그 당시엔 순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캣방을 만들고 해서 이제 순환기 수련 전임의를 하고 오면 스텝으로 뽑겠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IMF 사태라는 게 그 당시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2차 병원 오너가 그렇듯이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모든 이제 투자가 다 취소가 되면서 야, 너 스텝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제 길은 이제 개원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던 중에 순환기는 못 만들지만은 내분비라는 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 스텝으로 올 생각은 없느냐. 저는 좀 이제 내분비가 학생 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 생각은 없었지만 선생님이 제안을 하면 제가 거절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허갑범 교수님한테 인사를 가라 이래가지고 군복을 입은 채로 허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내분비가 뭔지를 그때부터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를 다니고 있는데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의학분업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의 역동적인 상황에서 저도 이제 제대로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갑자기 발령을 내는 거죠. 전공의 파업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막내 스텝으로서 인턴 레이던트 과정을 받고 이제 그냥 이제 다시 또 병원 바닥에서부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분비 내과를 개설해 봐라 해서 그야말로 진짜 좀 약간 어영부영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내과 시스템이 변경했다. 이런 기회가 현재는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2차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나 그런 분들이
이게 내분비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식이 확산이 돼서 2차 병원 오너들이 생각을 바꿔야지 내분비 의사의 역할에 대해 잘 인식을 하고 선생님들의 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2차 병원 오너들은 뭘 생각할까요? 결국은 국가 정책이나 수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사님도 계시지만 내분비학 후학들이 만들 수 있는 이 국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좀 이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생활 중 이제 IMF 사태가 벌어졌다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사는 과정에 여러 역동적인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자리를 빨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사들 사이에 아주 말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다. 맞습니다. 행정적인 노딩이 굉장히 많고 뭐 냉장고도 24시간 모니터링 돼야 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어차피 환자도 없을 거니까 개원 초에 그래서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제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을 접종을 하면서 매출보다는 이 병원이 알리게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즉 대외 환경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거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원 직전의 마지막 매출이었습니다. 제 봉지기 때 모든 내과가 다 거의 반토막 내지는 3분의 2 굉장히 매출이 떨어졌는데 내분비 내과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당뇨병이 고위험군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더 열심히 조절하려고 병원을 계속 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 몇백 명도 막 난리 났던 시절 아닙니까? 지금 몇십만 명에도 이렇게 마스크 벗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 이게 내분비 내과 환자들의 굉장히 그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개원해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죠. 자, 제가 스승님의 연락을 받고 인사를 갔듯이 근데 허갑범 교수님 그 생각나십니까? 그 따뜻한 자상하신 너무나 내분비 선생님들이 따뜻합니다. 오늘 저 이유미 선생님이 그 당시에 레이던트셨는데요. 이렇게 내분비라는 선생님들이 샤프하고 똑똑하고 열정이 있으면서 뭐 좀 타학계 욕을 해서 그렇지만 순환계 학회 같은 데 가보시면요 얼마 분위기가 살벌한지 모릅니다. 뭐 서로 잘났다고 막 굉장히 좌장이 강사를 공격을 하고 청중 제약회사 심포지엄을 왔는데 청중이 강사한테 막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냐 이거죠. 학회의 정상적인 토론 과정도 아닌데. 근데 내분비 학회에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항상 부족한 부분을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그런 선배님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모습을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 내과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고 정말 아주 그 컴포터블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과라는 것을 제가 이제 꼭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2차 병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크게 나누면 일단 대학병원은 뺍니다. 수련병원급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수련병원은 어떨까요? 환자를 많이 보라 그럽니다. 교육 연구 비중이 낮죠. 저같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연구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은 딱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파이오니어 그룹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기회는 계속 있죠. 학회에도 다 갈 수 있고 해외 학회도 갈 수 있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자기가 열심히 했다가 하기 싫으면 좀 쉬었다. 굉장히 유연성 있는 게 2차 병원, 수련병원의 특징입니다. 대신 뭘 감수해야 될까요? 뭐 브랜드 파워나 이런 건 좀 떨어지겠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저는 굉장히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뼈를 묻을 거냐, 그러기에는 좀 대학하고는 이제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쭉 그 전문가 봉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지역에서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당뇨병이나 내분비 전문 의원을 개원을 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의 환자를 커버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대다수의 더 작은 2차 병원군, 이제 수련병원이 아니니까 당직도 써야 되고 사실 자기 분야가 아닌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분비 내과 의사로서의 불이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면요 감기약, 배탈약, GI약, 호흡기약 다 처방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검진해서 내시경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병원이 작은 데 가면요 그걸
본의 아니게 해야 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몇 개 과를 분과를 묶어서 하게 되고, 근데 이게 개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설령 내분비 펠로우를 마치고 나는 내시경을 할 줄 모른다? 그런데 가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 학생 때나 전공의 때 특히 이제 실습을 하고 또 실제 업저베이션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배우면은 내과 전문의로서 얼마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개원하기에는 훨씬 더 작은 2차 병원이 좋고, 여기서 한 5년 정도 좀 참고 거기서 잘 털을 닦은 다음에 그 지역 거점 의원으로서 개원하기에는 더 작은 병원이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 유리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앞에 이수병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죠. 널려 있습니다. 환자는 널려 있고요. 당뇨병 환자 너무 많습니다. 갑상선도 찾으면 얼마인지 많고요. 근데 탑과 대비 매출이 낮다? 그러기 때문에 내분비 전문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인구 40만인데 저 혼자밖에 없어요. 당뇨병 처방. 저는 바로 1년 만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이건 대외비지만 매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옆에 있는 의원에서 환자들이 이 충종 이제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좀 보고 듣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는데 당뇨병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의원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걸 표방을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 거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부작용이 있어서 저혈당이 와서 여러 이유로.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자리를 짧은 기간에 잡아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아직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매출이 당뇨병을 본다, 떼돈을 번다, 그럼 다 달라들 겁니다. 근데 전혀 일반 의사들, 특히 다른 내과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수병원 원장님이나 저를 찾아오시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해드릴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혀 환자가 떨어지지 않는 진짜 듀러빌리티가 아주 끝내주는 과입니다. 그래서 내분비 내과는 선생님들이 진로를 걱정하기에 앞서 정말 이걸 아주 컴포터블하게 이걸 좀 추가 전공, 세부 전공을 하기에 정말 저는 추천드리는 과고, 또 저같이 그렇게 큰 거창한 어떤 원칙이 없이도 좀 편하게 수련을 받으면서 또 거기서 재미를 찾아 나가는 이런 좋은 과라고 생각하고, 나와서도 진로는 그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